소수의 나눗셈 첫 번째 노트입니다. 먼저 주 가지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가지에서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에서는 각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지로 가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하위 가지가 모두 3개가 있죠?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에서는 여러 가지 무게의 분동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g과 0.1g 두 종류의 분동이 여러 개 보이죠? 1g짜리 분동이 6개, 0.1g짜리 분동이 4개 있습니다. 이 분동들을 연수와 중기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각각 몇 개씩 가질 수 있을까요? 분동을 접시 2개에 직접 나누어 담아 볼까요? 각각의 그릇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면 한 사람이 가지는 분동은 1g짜리가 3개, 0.1g짜리가 2개로 모두 합하면 3 더하기 0.2는 3.2g이 됩니다. 이 내용을 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모든 분동을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되겠네요. 식으로 나타낼 때에는 모든 분동의 무게인 6.4는 나뉘는 수에 쓰고 한 사람이 가지는 분동의 무게인 3.2는 몫에 쓰면 됩니다. 다음은 길이의 단위를 바꾸어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길이의 단위를 바꾸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바로 소수를 자연수로 바꿀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는지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리본 36.6cm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리본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문제를 식으로 나타내면 36.6 나누기 3입니다. 나뉘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1cm를 10mm로 길이의 단위를 바꾸면 위의 식을 366 나누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몫은 122mm네요. 밀리미터를 다시 센티미터로 바꾸면 12.2cm가 되죠. 그래서 처음 식인 36.6 나누기 3의 몫은 12.2cm가 되죠. 아래의 식과 위의 식을 비교해 볼까요? 나뉘는 수의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몫의 소수점도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리본 3.66m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리본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 볼까요? 문제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몫이 소수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경우죠. 나뉘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엔 1m를 100cm로 길이의 단위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위의 식을 366 나누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눗셈의 몫은 122cm입니다. 이를 다시 미터로 나타내면 1.22m가 되죠. 아래의 식과 위의 식을 비교해 볼까요? 나뉘는 수의 소수점을 왼쪽으로 2칸 움직이면 몫의 소수점도 왼쪽으로 2칸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두 문제를 풀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맞습니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할 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한 다음
나뉘는 수와 몫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주면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지에서는 앞에서 깨달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나눗셈식이 있죠.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나뉘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가장 위는 366 나누기 3으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나눗셈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몫은 122입니다. 다음은 나뉘는 수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움직였네요. 그럼 몫의 소수점도 왼쪽으로 한 칸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몫은 12.2가 됩니다. 쉽죠? 마지막 식은 나뉘는 수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칸 움직였습니다. 그럼 몫의 소수점도 왼쪽으로 두 칸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몫은 1.2가 됩니다. 앞에 길이의 단위를 바꾸어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뉘는 수가 10분의 1배면 몫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 몫도 100분의 1배를 해주면 되죠. 다음은 왼쪽에 두 번째 주 가지로 가서 각 자리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도전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혜가 15.24g의 설탕을 물에 녹이려고 하고 슬기는 4g의 설탕을 물에 녹이려고 할 때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몇 배일까요? 앞의 수가 뒤의 수의 몇 배가 되는지 알아보려면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문제를 식으로 나타내면 15.24 나누기 4가 됩니다. 나뉘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네요. 이번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볼까요? 15.24는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 두 자릿수니까 자연수의 100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5.24 나누기 4는 100분의 1524 나누기 4가 됩니다.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3학년 1학기 분수와 소수 단원을 다시 공부해 주세요. 잠깐 살펴보고 올까요? 자, 지금 배우는 소수의 나눗셈 첫 번째 노트가 여기쯤 있어요. 6학년 1학기 수학이죠. 자, 6학년 1학기 수학에서 쭉 올라가서 3학년 1학기 수학에 분수와 소수 두 번째 노트가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 소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보면 0.1은 10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0.2는 10분의 2. 이렇게 소수 한 자릿수인 경우에는 자연수에 곱하기 10분의 1을 하면 10분의 2가 되겠죠. 바로 소수 한 자릿수와 똑같은 크기의 수가 되는 거죠. 소수 두 자릿수인 경우 0.02인 경우에는 자연수에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100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곱해서 분수를 곱해서 소수를 분수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3학년 1학기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음은 분자에서 자연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00분의 381이 됩니다. 100분의 381을 다시 소수로 바꾸면 3.81이 되지요. 이렇게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앞에서 배운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볼까요? 먼저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526 나누기 3은 842입니다. 나뉘는 수인 25.26은 소수점이 왼쪽으로 2칸 움직였으니 몫의 소수점도 왼쪽으로 2칸 움직이면 되겠죠. 그럼 8.42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25.26 나누기 3을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뉘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니까 이를 분수로 바꾸기 위해서 자연수의 100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럼 100분의 2526이 되지요. 다음은 100분의 2526 나누기 3을 계산해 볼까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분모를 그대로 쓰고 분자와 자연수를 나눠주면 됩니다. 100분의 2526 나누기 3을 계산하면 100분의 842가 되고 이를 다시 소수로 바꾸면 8.42가 되죠. 두 번째 방법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은 나뉘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니까 몫도 100분의 1배를 해줍니다. 소수인데 어떻게 100분의 1배로 만들어 주냐고요? 이렇게 소수점을 왼쪽으로 2칸 옮겨주면 되죠. 마지막으로 세로셈으로 계산해 볼까요? 25.26 나누기 3은 3824죠. 나머지 1을 쓰고 2를 내려주고 3, 4, 12죠. 다시 6을 내려주고 3, 2, 6이네요. 나누어 떨어지죠. 계산을 모두 마친 다음에는 나뉘는 수의 소수점이 있는 자리에 맞춰서 몫의 소수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몫은 8.42입니다. 이것으로 소수의 나눗셈 첫 번째 노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을 각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공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무게의 분동을 직접 나누어 보니까 소수 나누기 자연수도 쉽게 계산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길이의 단위를 바꾸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두 번째 가지에서는 각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거나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은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